허리 통증으로 고통받고 있는 김길동 씨. 의자에 앉은 지 얼마 되지 않아 고통을 호소하는데요. 아이고 허리. 맨바닥은 될 수 있으면 안 앉으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일어났다 앉았다 하는 게 굉장히 불편하고 다리가 막 저려오고 양쪽 다리가 저려오고 그런 증상이 막 나고 그래서 허리를 두들기고 히프도 두들기고 막 이렇게 갑니다. 젊었을 적 건강만큼은 자신이 넘쳤던 김길동 씨. 자신에게 이런 일이 생길 줄은 몰랐는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버스 운전 한 10년 정도 했는데 허리가 좀 안 좋아가지고 다시 택시를 좀 또 하고 했는데 또 택시 하니까 또 더 너무 아파져가지고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3번, 4번이 좀 뒤틀렸다고 하면서 자세불량 디스크라고 병명이 나왔습니다. 10년 동안 버스기사로 일을 했지만 지금은 약해진 허리로 인해 장기간 운전은 꿈도 못 꾼다고 하는데요. 더 나빠지는 걸 막기 위해 매일 10분씩 걷기 운동을 하려고 하지만 조금만 걸어도 느껴지는 찌릿한 통증 때문에 이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허리로 시작된 통증이 이젠 다리까지 번져 심각한 무릎 통증을 겪고 있는데요. 무릎 통증은 60세부터 지팡이 들 정도로 아파가지고 바닥에 앉았다 일어나면 뚝뚝거리죠.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커지는 통증으로 인해 계단을 내려가는 간단한 일상생활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젠 외출 시 꼭 챙겨야 하는 필수품이 된 소염 진통제를 붙이지 않고는 통증을 견디기 힘들다는 김길동 씨. 수술이 그렇게 좋은 저기는 아니라고 제가 판단을 해가지고 수술은 안 받고 병원 다니고 한의원 다니고 하면서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뭐 다니면서 치료받고 운동하고 하면은 되지 않을까 하는 궁금증이 있습니다. 네, 척추의 가장 안 좋은 자세가 오래 앉아 있는 거다라고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방금 보셨던 사례자께서는 아무래도 운전 일을, 그러니까 버스 운전 일을 오랫동안 하시다 보니까 이게 척추에 무리가 갈 수밖에 없으셨을 것 네. 같아요. 굉장히 고통스러워하셨는데 교수님 어떻게 보셨나요? 예,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허리에 문제가 있게 되면은 다리의 증상을 같이 호소하시게 됩니다. 상기 사례자분도 허리 통증과 함께 다리의 증상을 같이 호소하셨었는데요. 특징적인 증상이 양쪽 다리에 둘 다 불편함이 있으시고 또 중간에 오래 걷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게 이제 간헐적 파행이라고 하는데요. 척추 협착증의 아주 전형적인 증상에 해당이 됩니다. 하지만 척추 협착증도 많은 경우에는 약물 치료나 이러한 보존적 치료만으로도 개선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정확한 상태가 어떤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MRI 같은 정밀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김 교수님은요. 어떻게 보셨어요? 네, 이 환자분 임상 양상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아까 박정인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척추관 협착증 증상이 전형적인 증상을 호소를 하고 계시고요. 그 외에도 이 안 좋은 자세로 계속 걷다 보니까 이 무릎 통증까지 같이 호소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허리랑 무릎에 대한 정밀 검사, 진단 및 치료가 필요한 상태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오늘 이 방송 끝까지 그 사례자분도 보시면서 도움이 될 만한 운동이나 정보를 좀 얻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척추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통증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닥터의 경고, 네, 첫 번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세요. 자, 엉치에서 발바닥까지 뻗치는 심한 방사통, 추간판 탈출증, 우리가 흔히 말하는 디스크를 의심하라 나왔습니다. 디스크의 정확한 명칭은 추간판 탈출증입니다. 네. 척추 뼈와 뼈 사이에는 충격을 흡수하기 위한 허리 디스크 추간판이라는 게 존재하는데요. 다양한 원인 때문에 추간판의 외부에 있는 섬유륜이 약해지면서 수액이 뒤쪽에 위치한 신경을 누르게 됨으로써 증상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 눌려지게 되는 신경이 네, 다리로 지금 눌리네요. 다리로 네. 가는 신경이기 때문에 심한 디스크의 경우에는 양쪽 다리 어느 쪽이든 하지 방사통을 호소할 수가 있게 됩니다. 즉 허리 요통과 하지 방사통이 동반돼 있다면은 심한 디스크를 의심을 해봐야 된다는 뜻입니다. 네.
아니 근데 저희 엄마도 디스크 때문에 고생을 하고 계신데 머리 감다가 이렇게 숙이잖아요. 머리 그쵸, 감을 이렇게. 때. 그러다가 또 아야 막 이러시고 뭐 들다가도 그러시고 이빨 닥으로 이렇게 할 때도 막 아야 막 찌릿찌릿하다고 이러시는데 디스크가 터졌다고 우리가 표현을 하잖아요. 왜 터지는 건가요, 디스크가? 물론 김수희 이 교수님. 예. 네, 물론 교통사고나 이런 추락사고 같이 큰 외상에 의해서 증상이 갑자기 악화될 수는 있지만은 대부분은 보편적으로는 이게 평상시 안 좋은 자세, 그다음에 반복적인 외부의 충격, 뭐 비만이라든지 무리한 운동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디스크의 퇴행성 변화에 작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허리 아프면 일상생활에 정말 지장이 큽니다. 그럼요. 앉으나 서나 정말 통증 생각밖에 안 들고요. 또 뭐 눕지도 못하고 옆을 누워도 아프고 똑바로 누워도 아프고. 아파 봤어요? 진짜. 아까 저는 뭐 디스크까지는 아니어도 예. 근육통 때문에 아픈 적이 있는데 제대로 그것만 해도 알고 있네요. 예. 너무 힘들거든요. 근데 이 정도면은 급성 디스크 아니야? 이렇게 의심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교수님 어떤가요? 그 최근에 제 지인에게 새벽에 갑자기 연락이 왔는데요. 네. 아침에 일어나서 용물을 보고 일어나는데 설 수도 없고 누울 수도 없는 극심한 허리 통증이 생겼다. 와. 응급실로 당장 가봐야 되는 거 아니냐 연락이 왔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허리에서 가장 큰 구조물은 척추 주위 근육입니다. 즉 척추 주위 근육이 가장 먼저 가장 흔하게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그거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삐끗함, 염자입니다. 우리가 발목이 삐끗했을 때 발목에 보조기를 쓰고 쉬면은 자연스럽게 좋아지듯이 하지 방사통을 동반하지 않은 단순한 요통은 적절한 휴식과 약물 치료만으로도 충분히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그 허리 디스크에 문제가 생기면은 우리가 허리가 당연히 더 아플 걸 생각을 하는데 아까 이제 하지 방사통, 그러니까 다리까지 뻗쳐가면서 아픈 느낌, 요게 중요하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저도 방사통 말을 많이 듣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오는 건지 이게 좀 표현이 잘 안 되더라고요. 네. 이 허리 디스크 환자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징적인 증상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허리 통증하고 다리가 저리고 아픈 방사통입니다. 환자에 따라서는 허리 통증을 주로 호소하는 환자가 있고요. 어떤 환자에서는 다리가 저리고 아픈 방사통을 주로 호소하는 환자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허리 디스크 환자들은 이런 허리 통증보다는 다리가 저리고 아픈 방사통을 호소하는 게 특징적입니다. 그래서 실제 환자분들이 이렇게 증상을 호소하시는 걸 보시면 허리가 아프면서 엉치, 엉덩이, 허벅지, 종아리 이렇게까지 저리고 아픈 증상이 이렇게 쭉 내려간다고 표현을 하고요. 더 심한 경우에는 다리가 힘이 빠진다. 그래서 보행장애, 걷는 게 불편하다. 이렇게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러면- 하지의 증상을 네. 호소하시다 보니까요. 우리가 이제 무릎 관절염이나 아까 말씀드렸던 무릎 관절염이나 이런 하지 질환과 감별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런 한번 예, 네. 감별을 해볼까요? 서태훈 씨 앞으로 모시고요, 교수님.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네, 잠깐 앞으로 네. 나오셔서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이렇게 뭐 편안한 자리가 마련돼 있네요. 누울까요? 네, 편하게 누워서 누우시고 천장을 보고 누우시면 됩니다. 그냥 정말 아이고 편안해 보이네요. 예, 안 아유 돼요. 너무 편안하네요. 네, 이 검사법은 하지 직거상 검사입니다. 우리가 소위 이제 디스크, 추간판 탈출증이나 아니면은 추간공 협착 같이 신경근 자극 증상이 있을 때 우리가 이제 확인하는 검사고요. 검사법은 간단합니다. 한 손으로는 골반을 고정하고요. 다른 손으로는 발목을 잡고 무릎을 최대한 편 상태에서 이게 들어올리게 됩니다. 들어올릴 때 환자분이 이 허벅지랑 엉덩이 쪽에 땡기는 통증이나 불편감을 호소하면은 우리가 양성이라고 진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적은 각도에서 통증이 올 때는 아마 디스크가 위에서 신경이 많이 눌려 있다. 요 이렇게 우리가 정도에서부터 측정을 할 수 있는 거고요. 만약 많은 각도에서 이렇게 증상이 나타날 때 우리가 간단하게 디스크를 진단할 수 있는 검사법이 되겠습니다. 선생님 한 요 정도 왔을 때 여기 허벅지 뒤쪽이 조금 당긴 듯한 느낌이 있으면은 네. 괜찮은 저는 거예요? 조금 아니면 문제 있는 거예요? 어떤 건가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대부분 이제 햄스트링이 유연성이 떨어져서 그럴 수도 있지만은 예. 이 방사통이라는 거는 환자가 참을 수 없는 통증입니다. 그래서 땡길 때 환자분이 벌써 이 통증 정도를 보고 우리가 이제 디스크인지 그냥 단순한 근육의 이제 이한 유연성이 떨어지는 건지를 감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교수님 막 들었을 때
소리 나와야 이상이 있는 거고 아무 말 안 나오면 괜찮다고 봐도 되는 거예요? 네, 대부분의 환자들은 이 검사를 했을 때 딱 들 때 소리를 저절로 나오게 됩니다. 못 참고 터져 나오는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배우 씨는 건강하네요. 심한 경우는 엉덩이 이렇게 들기까지 합니다. 아프기 때문에 본인이 못 참고서 엉덩이를 들기까지도 합니다. 그래서 이 검사법으로 쉽게 이제 디스크라든지 이런 추간공 협착에 의한 신경 이상을 쉽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잘 알아봤습니다, 되었습니다. 교수님. 들어와 주세요. 사실 네. 디스크에 대해서 진짜 뭐뭐하더라 이런 얘기가 진짜 많은데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디스크 있잖아요. 디스크 터진 게 이렇게 튀어나온 것보다 오히려 뭐 더 빨리 낫는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맞는 얘기인 거예요? 네, 그거는 명확하게 맞는 얘기입니다. 우와. 디스크가 파열이 되게 되면은 네. 우리의 면역 계통에 훨씬 더 많이 노출이 되기 때문에 훨씬 빨리 흡수가 돼서 저절로 낫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잊지 말아야 될 거는 파열됐다는 거는 신경이 심하게 눌렸다는 뜻이고 네. 신경에 눌린 정도나 기간이 심해지게 되면은 나중에 파열된 디스크가 흡수가 됐다 할지라도 돌이킬 수 없는 후유증을 남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의 방사통이라든지 근력 약화가 동반돼 있는 심한 상태에서는 꼭 이 근력 약화나 디스크의 신경 압박 정도가 돌이킬 수 없는 후유증을 일으킬 정도가 아닌지를 전문가를 만나서 꼭 점검해 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렇네요.